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2차 북미회담 때 아주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북미회담 결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주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총정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2차 북미회담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가진 내용인데, 김정은이 제재 완화해달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아서 그때 정은이는 꽝! 꽝! 하면서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실무회담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북미가 실무회담을 합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미가 이번 실무회담에 착수한다. 지난 6, 8일 미국 측 인사로서는 55시간이라는 최장시간 평양 체류 기록을 세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여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관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놓고 밀도의 높은 협의에 이은 것으로 사실상 막판 실무 협상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상상을 뛰어넘는 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는 한편 지난달 디보스 포럼 직후에 북측이 전기를 비롯 인프라 구축에 민간인 참여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감안하면 매우 진전된 변화다. 반면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소식을 크게 내보내지 않고 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당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미 간 치열한 사파 싸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김정은 위원장과 응유엔 투 쫑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외신들은 쫑 주석이 25에서 27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창선 부장이 17일 베트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전격 방문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하노이시를 비롯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 경비를 강화하여 안전을 위해 24시간 순찰에 돌입한 실무회담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다음에 볼 기사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기사들인데,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해서 각 정당들의 의견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홍준표 전 의원의 의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문재인이 한 행동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결렬돼가지고 진보하고 보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어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충북 지역의 각 정당 충북도당 위원장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벤제이 충북도당 위원장은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신상 전 개인 변호사 폭로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니 회담에 집중하지 못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했다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담 결렬을 어떻게 미국에다 떠넘길 수가 있어요?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로만 비핵화하고 자기는 핵을 숨겼기 때문에 북미 회담 결렬의 책임은 북한 김정은한테 있는 겁니다. 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했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도연 기웃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로서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생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세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 정상회담의 실행을 진전시키거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조치 정도는 기대했으나 회담 자체가 결렬돼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회담 결렬 후 나온 양측의 입장을 보면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관계에 있어 70년간 패인 골이 있고 우리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쉽사리 버릴 수는 없겠지만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성과를 기대했는데 결렬돼 안타깝다 하면서 지역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핵을 보유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북한의 목적을 알면서도 장밋빛 환상으로 접근했다며 중재자 역할을 했던 우리 정부와 양측의 사정은 서로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북미가 동상이몽이었고 이로 인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도 오만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고 북한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이 중재에 나설 때 질 때 삼아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이 자기들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북미 관계와 연동되니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충북 동민들께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행은 비관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역시 핵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며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북미 양측이 원하는 바가 확인됐고 북미 대화의 전환점을 이해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여기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변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트럼프 신상 문제로 회담 집중 못해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강조 계기. 근데 미국은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나서기를 싫어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재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엄태영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핵 보유하면서 규제 완화하려는 북한의 장밋빛 환상 가져선 안 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이 하는 말이 100% 맞았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하면서 규제를 완화시킨 다음에 핵을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에다 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회담을 결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적대 등이 중단된 기대했으나 아쉬워 양측 배를 존중하는 모습에 희망적.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려와 존중하는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 배려 존중하는 모습은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 배려 존중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충북 동민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핵 포기 의지 없지만 대화 불씨나마. 그런데 김정은이 말을 통해야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면 대화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자, 일단 다음 기사를 넘어갔습니다.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말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입장차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양국 간 아무런 합의 없이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확실한 징후가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현지 시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핵 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좌초했다는 제목의 일면 머리 기사에서 몇 주 전부터 결렬을 예고한 징후들이 있었다며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상대방과의 과감한 결단에 양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양측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더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인하도록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 친분만 좁히기에는 북미 간극이 너무 컸다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회담 이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대치를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영변 이외에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대양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에서 빠른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톱다운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해 세부적인 사안으로 진행되는 것 방식의 정상회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은 아직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회담 결렬의 세상 미리 본 지 억울한 농병의 세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1년 전 남북회담, 미북회담의 본질을 북의 위장평화 수요라고 주장했다가 북으로부터 처치처럼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문정권과 일부 친박들로부터는 막말이라고 비난을 받았다며 억울한 농병의 세월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안보 판단에 대해 모두 각성해야 한다며 그는 불뜨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앞서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북핵 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고 내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미국 정상회담 때 일이라며 세상을 미리 본 나의 주장은 막말로 비난받았고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했다. 그는 세상을 미리 본 내 죄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사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당시 나를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유세도 못하게 했던 우리 당 일부 세력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 말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안보 판단에 대해서 모두 각성해야 한다는 말은 맞아요. 안보 판단할 때 제대로 된 안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안보 판단이냐면 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무슨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안보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안보 상황을 보자면 뭐 제대로 된 안보 상황은 김정은은 아직 핵 포기할 의향이 없고 그 핵으로 우리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선동해서 또 북한이 좋은 나라인 것처럼 선동을 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게 그 북한의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북한이 실행하는 작전은 그 월맹이 월남을 없애려는 것과 똑같은 그 작전을 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빨갱이들의 수수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북미회담 결렬 아쉬움 토로. 북미회담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중국도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미중 간의 갈등을 다뤄야 돼요. 왜냐면 북한은 중국의 코스모스이기 때문이에요. 그 민주당 북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기 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북미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재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도 중재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직접 만나서 또 회담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문재인은 중재자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 공동선언이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차기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는 사실에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고 말했다. 아, 역시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네요. 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란다면 북한은 이제 끝났다는 거. 하하하하.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결과를 떠나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흉내를 드러내고談判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 대통령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봐요. 중재자 필요 없다고요. 이제 중재자 필요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부탁에 전화해서 확인된 것처럼 이제 북한을 설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일은 한반도 운전자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었다. 아, 문재인이 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데요. 오히려 김정은의 시다바리 짓을 하면서 또 남북 정상회담 한 이후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아있는데 또 문재인이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설득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설득한다면, 야 김정은 여기 북한 핵하고 그 잘 돌아가는 그 핵실험장 있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려 라고 설득해야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방에 있는 장사정포 그거 좀 치워줄래? 라고 이렇게 설득해야 북한을 제대로 설득한 것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티윙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문 대통령이 조율해주면 북미가 다시 만나 한 꼭지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문 대통령은 중지자이면서 당사자이자 촉진자라고 말했다. 참 민주당 입장은 민주당 그 각 위원들이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저기요, 이건 확실히 압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은 중재자 필요 없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뉴스 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트럼프, 김정은의 북한 핵 보유 때 경제적 미래 없다. 예, 역시 자유한국당 충북 도당 대표가 하는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뜻이 거의 일치되는 대답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만약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면 놀라운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라며 하지만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도 갖지 못한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공화당의 최대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 연례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서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작년 6월 첫 회담 당시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제재 해지 등 상응 조치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회담은 합의문 서명 없이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도 훌륭한 경제적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말만 비핵화가 아닌 실제로 핵을 없애버리는 비핵화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는 매우 튼튼하다며 북한이 10여 개월째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만은 진전을 이뤄냈고 이 진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기가 억류돼 있다.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관련한 오토를 사랑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토록 설득하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 위원장의 해명을 믿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내일 AS 주제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대응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이 이제 각본을 또 쓰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이제 어떤 수작을 부리려는 거 확실해요. 회의만 열면 뭐예요? 이거 제대로 실천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ASC를 주재한다. 김인경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이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ASC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윤 통일부 장관, 정영도 국방부 장관이 각자 보고를 한다.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네요. 전에는 국방부 장관이 통영무였는데 이제 정경두로 바뀌었나 봅니다.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연종 2차장이 참석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재인이 어떤 각본을 쓰고 어떤 마수쇼를 벌여서 국민들과 또 미국을 속이려고 하는지 참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의 이런 마술 사기 쇼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게 낫지.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나를 망치려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참 잘된 것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정은이가 핵 만들기가 더 쉬워졌을 거고 정은이가 핵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적화 통일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빨갱이들에 의해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뤘던 기사인 문 대통령 내일 NSC 주재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대응 논의라고 되어 있어서 기사에서 원래는 NSC라고 읽어야 하는데 제가 ASC로 잘못 읽었습니다. 원래는 ASC가 아니라 NSC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그 오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